안녕하십니까? 네. 본부장님, 최근까지의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역대 최고를 기록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하고 있었나요? 네, 이 폭염더위가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었던 탓일까요? 휴가 폭염. 기간 동안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예. 이 휴가 막바지에는 반등을 했는데요. 네. 민생 문제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. 네. 이 반등을 한 이유는 신속하게 이 기무사 개혁안을 내놓았던 이유로 풀이되는데요.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. 총 2,505명,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, 표본오차 95%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.0%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 응답률 4.5%.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. 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물어봤습니다. 네.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63.2%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. 이 앞전 조사보다는 상승을 했습니다. 반등한 모습이고요. 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0.4%로 나타났는데 이 민생 대책, 이 적폐청산 두 축이 이 하락하던 지지율을 반등시킨 또 이유로 풀이될 수 있겠고요. 신속한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또 정광석화 같은 기무사 개혁을 발표한 것도 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시점에는 지지율이 반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평가에 있어서는 경제 문제가 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말씀 주셨던 대로 대통령의 지지율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해왔거든요. 예. 그렇지만 지난 지방선거 승리 또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면치 못했습니다. 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민생, 또 경제, 또 사람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이 최저임금 논란,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이 자영업층과 가정주부층들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네. 일자리 성과가 지지부진했고 BMW 화재 미온적인 대처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나왔고 기무사 하극상 논란 등 이 현 정부의 민생에 대한 이 불만족 늘어나면서 관련 인사들에 대한 불만족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이 문재인 정부 2기 경제를 중심으로 한 이 정책 성과가 미흡하다. 또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논란으로 지지층이 이탈했던 걸로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일간 집계를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매일매일 집계율이 나오는데 이렇게 정책이 나올 때 보면은 그런 뭐 경제적인 정책들이 나올 때라든가 아니면 폭염 대책 같은 거 나올 때 이럴 때 좀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아직 이번 조사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 휴가에서 돌아와 신속하게 이 냉방복지를 해야 된다. 예. 또 이 자영업 비서관 바로 대처하지 않았습니까? 바로 네. 이 부분도 이 다음 조사에는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. 그럼 조금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군요. 네,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에 성공한 그 결과도 좀 볼까요? 일단 63%가량 기록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긍정평가를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. 반등하게 된 계기도 좀 살펴주시죠. 그렇습니다. 반등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원인은 경제였거든요. 그렇지만 예. 반등하는 것은 역시 민생 대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신속한 조치를 취한 부분, 그리고 이 적폐청산, 이 기무사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이 부분이 대통령 지지를 또 지난 조사의 후반부에 끌어올렸던 이유로 보여집니다. 네. 하지만 60% 이상의 지지율이라고 하면 역대 대통령하고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? 매우 높은 지지율입니다.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해왔기 때문에 예. 60% 초반대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을 수 있겠는데요. 이 같은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지난달 말경에는 50%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이 대통령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정부 이제 2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앞서의 그 안보, 남북 관계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이 경제 이슈에 더 많은 또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. 이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지지율이 뭐 급속히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네네. 이렇게 민생 대책을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이 적절하게 또
이 제때 내놓지 않으면 그만큼 지지율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. 60%대를 두고 심리적인 경계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 이걸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? 이거를 많이 또 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? 가능하리라고 보시나요? 네,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, 그리고 대통령이 지지율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을 얻는 셈이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문재인 대통령 하락하는 지지율을 글쎄요 신경 써서 정책을 내놓았다기보다는 이 국민들의 요구 또 국민 청원 이런 내용들을 계속 경청하는 모습으로 이 신속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 대통령 지지율 관리의 비결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네네. 그만큼 이 신속한 대처 그리고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. 네. 어떤 신문 보니까요. 재밌는 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보수 야당의 반사 이득은 전혀 없더라.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는 이게 참 씁쓸하게 들렸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실망을 했을 때 기댈 만한 반대편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탈한 이 계층들이 다른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. 네.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급속도로 하락하기는 또 힘들다고 보여지고요. 그만큼 제1야당이 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또는 어떤 인물이 이 보수 재건을 통해서 그만큼 현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과 또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느냐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 보수 쪽에서는 또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역량을 현재까지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정당 지지도 조사도 있었는데 다들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일단은 나와 있었고요. 자, 더불어민주당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. 신임 당대표를 뽑게 되는데 당대표 후보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. 결과가 어땠나요? 네, 이 당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 또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. 바로 그 이벤트가 오는 25일 열리게 되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인데 아직까지 이 불붙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.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. 전국 1,002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요.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. 이 응답률은 4.7%. 자세한 사항은 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이 당대표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습니다. 이해찬 후보가 26.4%, 김진표 후보가 19.1%, 이 송영길 후보가 17.5%인데 이 아직까지는 응답하지 않은 이 무응답이 매우 많은 상태고요. 민주당 지지층만 물어봤을 때는 이해찬 전 총리죠. 이해찬 후보가 이 적합하다 당대표로 35.7%로 가장 높았습니다. 네,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? 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, 글쎄요. 이번 당대표가 이 관리형, 뭐 대권 주자라기보다는 관리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만큼 이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 전까지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의 단결, 결속을 요구한다. 또 이해찬 전 총리의 경우에는 본인 공천권을 또 반납했던 부분도 평가를 받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. 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부분도 이해찬 후보가 상당히 초반 경쟁력을 보이는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. 네, 자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